자, 오늘도 글쎄요. 좀 힘든 주제일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근데 꼭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겠죠. 오일다행입니다. 장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교무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단법인 원호스피스 연구위원이십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연구위원이신 원불교 최도훈 교무님 오늘도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교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생사 체험 프로그램을 생각해내게 되셨던 네. 계기. 네. 원래 애초에는 부모와 자식이 조금 사이가 조금 원만하지 그렇죠.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의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을까? 아, 이거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죽음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한번 넣어보자. 이래서 그렇죠. 이제 생사 체험 프로그램을 네. 짜셨습니다. 사람이 유언서 작성을 할 때 바로 유언서 쓰세요. 그러면 유언서를 안 씁니다.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뭘 쓰라고 그러면. 뭐부터 자기 옆에 써야 놓여져 있긴 하지만 유언서 지금부터 그쵸. 시작 하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가 깊은 그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 쓰다 보면 그냥 신세한테만 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누구 흉보는 얘기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그렇죠. 있고 뭐 이게 과제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명상 체험을 먼저 합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명상 체험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이완하고 숨 고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이 몸 전체가 대지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유언서 작성에 음악이 나오면서 들어가야지 유언서 작성해 주세요. 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명상 체험이 한 15분 정도 하게 되는데 명상 체험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마지막 유언서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바로 유언서 작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언서가 끝나게 되면 한 사람씩 낭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그렇죠. 마이크를 주고. 마이크 잡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도 차이점이 많아요. 그 지하에 전체적 울림 현상이 있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하게 되면 자기의 유언서에 스스로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거의 대부분이 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유언서 낭독 때 많이 울면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체험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잘 되고 있어라는 것이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교무님 그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방금. 네. 유언서라는 게 다 울림이 있는 내용만 쓰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많이 울어야죠. 글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약하게 됐을 경우 그리고 내가 정말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적게 되면 유언서의 내용 자체가 얕아져요. 깊이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돈 아까 처음에 예전에 얘기했처럼 뭐 내 재산은 얼마인데 어떻게 분배해주고 나는 뭐 화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했고 정말 고마웠고 너 누구에게는 정말 미안했고라는 것을 당장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더 좋지만 그걸 못할 경우에는 유언서를 통해서라도 하란 얘기죠. 유언서 낭독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교무님은 그 자리에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다 듣죠. 왜 자꾸 반복되고 자주 쓰여지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요? 미안하다는 고맙다, 말을 많이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그런데 그 부모님 같은 경우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부모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더 이상 해줄 게 없으신데도 미안하다는 말 하시더라고요. 부모 입장이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네네. 더 잘해주고 싶고 다른 가정보다 더 부유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처음 시작이 됐던 게 부모 자녀 갈등 완화 프로그램, 두 번째 부모님과 하는 생사체험인데 제가 그걸 혼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관도 혼자 다 준비하고 닦고 명로도 다 준비하고 체험실 전체를 청소를 다 했는데 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 청소하고 준비하고 나레이션 준비하고 뭐 배경음악 준비하고 테스트 해보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어떤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기는 아들이 참여를 했었나 봐요. 아들과 아버지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최도훈 교무님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네. 제각인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애에게 또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특별히 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체험을 갔다 오더니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던 애가 말도 하기도 하고 좋은 변화네요. 그렇죠. 자기를 뒤에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하는 생사체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먹은 거예요. 만약에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런 전화를 안 받았다면 과연 내가 하는 게 옳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전화 받으니까 이건 나의 사명이다. 처음 생사체험 프로그램은 이제 부모와 자식 네. 이런 관계를 가진 이들을 위한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됐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영몸요원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체험 장소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생로병사 체험관을 꼭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생사체험을 통해서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런 청소년 문제, 자살 문제, 왕따 문제, 그다음에 노인 우울증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네. 무거운 주제들이. 예. 그다음에 이제 입관 체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상 그렇죠? 예. 명로 체험을 끝난 후에 본인이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금 근데 관에 들어가서 뭘 느끼게 하고자 입관 체험까지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공간에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나 혼자 그 좁은 공간에서의 내면의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다음 생에 살게 되면 어떤 마음가짐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음악을 틀어주는데요. 어머님 은혜라는 음악을 틀어줘요. 너무 하셨어요. 네. 시작할 때 어머님 은혜 음악을 틀어주고 네네. 마지막 끝날 때 어머님 은혜를 틀어주는데 이제 그 안에서의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심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자기 내면의 대화를 깊게 할 수 있는 네. 관이 너무 좁고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안에서의 포근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포근함? 네. 어떤 의미가 있는 표현이십니까? 죽은 후에 아니죠. 네. 이관 체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에게는 체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인데 이 좁은 공간에서 자기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저도 해봤지만 고통스럽고 좀 빨리 나가고 싶은 그 생각이 들지만 이 생각에서 제가 편안함을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호흡도 통하고 자기 일생도 겪어본 것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은 이 몸이 아픈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찾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코 골고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죽음이 그렇게 좀 마음 편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한 번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네요. 모두 몇 시간으로 총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정도. 네. 이제 감상 나누는 시간도 서로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뭔가 자신의 경험, 느낌.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나요? 뭐 다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겪고 난 그 순간은.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감상을 이제 감상 나누기 시간에 하는데 대부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생사체험 프로그램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과 함께 더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단순한 그냥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삶이 더욱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 병실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간절하거든요. 삶이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하지만 지금 학생들 보면 아셨던 부분이 뭐냐면 재미없어. 뭐 신나는 일 없을까? 이런 얘기를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생사체험을 하고 난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재미없다, 신나는 일 없을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게 뭐 길게 가면 더 쪽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희미해지죠. 그럴 땐 그렇죠. 다시 한번 생사 체험을 또 하러 오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내용이 훨씬 풍부해지죠. 그리고 이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에 그런 감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상 내용을 보면. 사실 참 묘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내가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꼭 누군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잘 살아야지 다짐해보는 게 이게 참 삶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죽음에 대한 강의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사는 네. 걸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많이 하십니까? 네. 우리가 죽음하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3자의 죽음. 네. 내가 모르는 제3자의 그 어느 죽음. 누군가의 죽음.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러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자기 가까운 부모님, 가족, 친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3자의 죽음과는 약간 다르겠죠. 다르죠. 네. 나와 함께 이야기도 했었고 나와 함께 여행도 갔었고 나와 또 깊은 이야기도 같이 밥도 먹었던 사람이 내 주위에서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사체험은 그 세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임사체험을 하는 거죠. 네. 어느 죽음이 가장 타격이 큽니까? 본인의 죽음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본인의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죽음하고는 엄청난 충격이 있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요, 교무님. 네. 유언서 작성도 그렇고 이게 다 준비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것 이외에 뭐 죽음을 준비한다는 뜻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내가 죽음 이제 의료행위니까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나의 연명을 치료는 안 되죠. 연명하는 거죠. 연명 치료가 아니라 연명이죠. 숨만 쉴 수 있는 그 상태, 호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됐을 경우에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이 사전 의료 의향서, 나의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해달라고 미리 의향을 밝히는 서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장례 의향서가 있습니다. 나의 장례식 이후에 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거죠. 네.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자연장을 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나의 장례식을 뭐 지인만 초청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부고를 돌려라. 많은 화환들 필요 없고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추억을 새길 수 있는 몇 사람만 오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인공 없는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뭐 돌잔치라든지 결혼식, 회갑식 다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만큼은 주인공이 없어요. 있긴 있죠. 하지만 주인공의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인공 없는 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주인공이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언서와 사전 의료의향서, 사전 장례의향서를 작성해야만 그 식대로 장례식이라든지 의료행위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공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갖춰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을 직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용기가 과연 나에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만 담겠습니다. 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사단법인 원호스피스 연구위원이십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연구위원이신 원불교 최도훈 교무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